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시장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리는 시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하락장을 만회하듯 시총을 이끄는 상위 대형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작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선방 중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IT 부품주들의 흐름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오늘 상승이 눈에 띄는 IT 부품 업종들부터 오늘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저희가 앞서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전장 대비 거의 10%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33,850선에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BH도 8.25%대나 상승하면서 22,950선 흘러가고 있고요. ST도 9.45%대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풍원정밀도 4.8% 상승 중에 있고요. 상신 EDP도 6.3%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8,820원 선에서 체결 중에 있습니다. 자, 특히나 앞서 보이시는 LNF와 대주전자재료는 이 2차 전지 업종으로도 묶이면서 또 다른 이슈가 조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확 늘릴 수 있는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첫 사용화에 성공한 우선 대주전자재료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규모가 내년 말까지 5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힌 바 있고요. 또한 설비 증설에 4년간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주전자재료 4.91%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5%가량 상승하면서 91,900선으로 현재 체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등 전기차주들의 강세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LNF 2차 전지 업종으로 묶이면서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현재 3.02%대로 뛰면서 22만 1,500원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락하는 업종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 해외 진출과 MOU 체결 등의 호재 속에서도 오늘 현대건설은 낙폭을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건설 업종들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건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유지하면서 36,200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건설도 오늘 1%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 고금리 또 미분양 우려에 울산 주상복합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를 좀 흔들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 밖에도 이 GS건설 또 DLENC까지도 모두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1.38%대로 떨어진 1,690선에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을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상승장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떤 테마가 주요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현재 1.63%대나 뛰면서 강세장입니다. 특히나 뉴욕발 호재성 이슈들이 가득한데요. 오늘 LNF 등 대장주들의 흐름도 견조한 상황 속에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모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대표주들도 2.81%대 거의 3% 가까운 등락률을 보이면서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 음성 인식 관련주들도 2.95%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약세 업종도 있을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시장 상황 알아봤을 때 보셨던 건설 업종들이 현재 1.24%대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정유 관련주들도 2.59%대로 떨어지면서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 또 상승 강한 흐름을 보였던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오늘 1.51%대로 떨어지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걸까요? 한번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발 IRA 법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세가 조금 가시화됐었던 2차 전지주들, 특히 3월 공개될 세부 조항이 이 국내 업체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소재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이런 배경은 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워낙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약 68%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무부 차관이 밝혔듯이 올해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의 점유율이 한 75%까지 될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전기차 판매가 경기 침체 둔화 우려와는 별도로 상당히 실적이 판매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치는 아직 중국 거밖에 안 나왔는데 12월 달 거 보면은 전체 전년 동월 대비 4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유럽이 한 40.7만 대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가지고 48% 증가했고요. 유럽에서 가장 경기 침체 부진 우려가 있지만 2022년 2월 달 이후로 약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40%대 성장을 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 45% 증가 69만 대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약 58% 증가 한 18만 대 정도로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모두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출하량을 보면 12월 달 들어서 최초로 60기가와트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66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이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수치고요. 전월 대비에서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역시나 CATL이 중국 내수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21기가와트시로 32%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BYD의 2위를 뺏겼었는데 다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와 유럽에서 워낙 좋았기 때문에 13.7기가와트로 2위를 기록했고, 테슬라의 12월 달 판매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쪽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폭스바겐 출하량 자체가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BYD가 9.6기가와트, 상위 업체 중에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169%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다 역시 중국 내수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 SDI가 BMW 순수 럭셔리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삼성 SDI가 폭 자체는, 그러니까 성장폭 자체는 117%로 증가하면서 견조한 판매세를 보여줬습니다. SK온은 12월 달에 조금 부진했지만 2.4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6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탈 가격인데, 메탈 가격이 1월 달 들어서 리튬 가격은 전월 대비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11월 말 이후로는 2개월 동안 약 20%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메탈 가격 급등에 대한 좀 하향 안정세가 나오지 않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니켈은 반면에 11월 달 이후로 11.5% 상승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하락 부분을 니켈이 좀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별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4분기 연간 실적이 나왔는데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260% 증가한 5조 3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 배터리 업체와 소재 업체들 모두 1분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1월 30일 날 발표한 포스코 케미칼과 그 삼성 SDI의 양극재 40조, 그러니까 10년 장기 공급 계약이고 70만 톤이고요. 이게 배터리 용량으로 치면 520기가와트고요. 차량으로 치면 전기차 약 740만 대에 대응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이 중장기 수주 계약을 통해서 에코프로비엠 일회성이 아니라 다른 여타 양극재 업체들, 뭐 분리막 업체들, 전해액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형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2차 전지에 수급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에 좀 공개될 IRA 세부 법안에 따라서 우리 증시와 또 국내 기업이 얼마나 또 긍정적인 이슈를 몰고 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간밤 뉴욕 테슬라발 훈풍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좀 강세인데요. 특히나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좀 눈에 띕니다. 자, 현재 글로벌 곳곳에 영향력을 조금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연출하고 있는데 향후 주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LG화학에 대한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하는데요. 4대 천왕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가 단기적으로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한 9만 8천 원대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약 한 23% 정도 올랐는데 여전히 올해와 내년에 에코프로비엠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55%, 영업이익단에서 5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소폭 줄어들지만 역시나 매출과 이익 모두 40%대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사실 요 소위 말하는 RSI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해서 당분간 또 조금 소강 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은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장주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보다 내년에 더 실적에 대한 그 상승폭 자체가 한 70% 정도로 매출과 이익 모두 7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4대 천왕 중에 가장 좀 실적 증가폭이 LNF와 더불어서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10% 정도 조정이 온다면 굉장히 좀 건강한 가격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뉴욕 증시나 테슬라발 이런 좀 영향을 받은 국내 증시인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 주가 상승에 좀 도움될 만한 국내 증시만의 단독 이슈는 또 따로 없을까요?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그 테슬라 외에도 지금 배터리 팩 기업인 FEPS 펩스라는 회사랑 19기가와트시의 규모로 약 이게 한 상용 전기차 한 27만 대분 요거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출액이 전월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1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액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5천억 이상 다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네바다주에 전기 트럭 약 한 전기 트럭 생산하는데 4조 4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 2023년까지 약 10,000대 정도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급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양극재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한 4조 4천억까지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SK온 5천억 정도 말씀드렸고 3월 달에 발표되는 그 유럽 CRMA법 관련돼서는 리튬 정제 시설을 활용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이 리튬 정제 시설을 활용한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네덜란드 그 리튬 기업 AMG의 리튬을 독일 공장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일부 좀 수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메탈 소재 유럽 내에서 설립 중인 성일하이텍 그리고 설립 예정 중인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유럽 CRMA법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세 업종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건설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기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들 지속적으로 혼돈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도 거세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현 시점에서 건설주 접근은 좀 위험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 내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오늘 주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건설주가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면서 투심이 좀 단기간에 좀 악화된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좀 매매 수급 동향 자체가 그 5주 연속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로 조금 돌아서고 있긴 합니다. 매매가, 전세가 모두 주간 단위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고요. 물론 추세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만 수도권이 특히 매매가, 전세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여전히 부동산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설사 관련돼서 원가율, 소위 말하는 인건비, 재료비 이게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원자재 관련된 원부자재비 관련돼서는 다행히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건설사의 그 비용을 작년만큼 더 까먹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주택 분양 물량이 역대급으로 지금 향후 2년 동안 주택 분양 물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사 주가에 대부분 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단에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그다음에 자재 수급 이슈, 그다음에 화물 연대 파업, 거기다 건설 노조 문제까지 원가 부담의 상당 부분 부담됐던 부분들이 작년에 주가에 반영이 됐고 역시나 건설사는 주택 부분보다는 역시나 비주택 부분, 해외 건설 수주,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프로젝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 역시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ENC 모두 이 상위 3개사가 이 비주택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신규 목표를 조금 올려잡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자, 특히나 또 최근에 봤을 때 수주 목표나 주가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종종 있기 마련이었는데요.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압도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국내 주택에 대한 포지션이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의 계열사, 그러니까 소위 말한 삼성 반도체에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를 EPC라고 하는데 EPC가 해외 EPC도 JGC라든지 플로어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닙이라든지 굉장히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EPC들이 이런 삼성처럼 삼성전자라는 삼성물산이나 이런 큰 든든한 뒷배경이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향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 수주 물량이 계속 매출이 쪼개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100%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초과 수주 달성해서 약 8조 가까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수주 목표가 작년보다 50% 증가한 12조 신규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이 오일 가스 쪽에 중동 유가 같은 경우는 크게 80불 밑으로 빠지긴 좀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80불에서 100불 수준만 유지한다면 중동 관련돼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쿠웨이트, 사우디 다양한 이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수주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 매출이 5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플랜트 원가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는데 플랜트 원가가 120% 가까이 됐다가 지금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나오고 있다. 근데 반면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택 비중이 23%나 되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콘크리트과 토목이 뭐 한 70% 되기 때문에 국내 건설 관련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LNC도 주택에 대한 비중은 높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못지않게 이 화공 플랜트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LENC도 화공 플랜트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DLENC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좀 차별화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주도한 핵심 강세 업종 2차 전지 소재 섹터 알아봤고요. 또 약세 업종으로는 건설 업종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대표님의 탑픽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4대 천왕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보는 LNF를 가져왔는데요. LNF도 역시 뭐 최근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전고점 소위 말하는 이 23만 5천 원 요때 가격과 지금 차트 띄워주고 계시는데요. 여기랑 두 번의 이 전고점을 전혀 지금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의 추세라면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NF가 내년 실적 기준,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봐도 2023년 PER이 한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경쟁사인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뭐 40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한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 수준입니다. 압도적으로 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요.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80%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면 LNF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LNF 관련돼서 작년 말부터 계속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북미 공장 진출에 대한 불허 때문에 그런데요. 북미 공장 진출은 LNF 입장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상반기 안에 긍정적으로 다시 재진출에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캐파 증설을 또한 실제 매출이 얼마나 반영되는데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3만 톤인데 올해 22만 톤으로 역시나 50% 넘는 증가가 나오고요. 내년 2025년까지 30만 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향 출하량 자체가 40% 넘게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향으로도 60% 가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캐파 증가가 그다음에 그게 수주와 매출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상반기부터 굳이 이 공장 2단계 연 3만 톤의 추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다시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판매량이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다시 재차 상승함에 따라 지금 테슬라 판매가 올라가는 부분이 당연히 LNF 측면에서는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80%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에 오히려 일시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그때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리튬 사급 비중을 하는 비중이 70% 이상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리튬 가격 하향에 대한 비중 또한 역시나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하반기에 4680 배터리 양산하면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돼서 추가적인 NCMA 수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 LNF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 통시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현재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장 대응을 위한 실적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이 유효한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자, 바로 자율주행 업종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퀄컴에 자율주행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강화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있을지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자율주행 업종을 좀 탑 4의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조금 들고 와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AI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이 후속으로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 벤츠사의 자동차가 자율주행 레벨 3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가 네바다주에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텐데, 미국에서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발전이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자율주행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율주행을 메인으로 가지고 온 부분이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 강하게 올라버려서 고점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자율주행 업종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업종과 관련된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바로 캠트로닉스인데요. 최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면서 각광받고 있죠. 네, 최근 오늘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 초반보다도 오후장의 강세 흐름을 더 나타내면서 현재도 2%대 상승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현재 내일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캠트로닉스로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전 거래일에도 조금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실체가 없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디스플레이 두 사업 분야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제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최근 며칠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도 그렇고 최근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거나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버텨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관련해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미증시가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증시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증시는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반등이나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2,45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2,500에서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실체는 없지만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 실적이 나오고 2023년도에 외형 성장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야말로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종목으로 돌아가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부채 비율도 좀 낮고 유보율은 어느 정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재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부가 크게 전자사업부와 화학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전자사업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V2X라 그래서 차량 사물 통신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와 사물, 자동차와 사람이 이렇게 통신이 이어져서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을 캠트로닉스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독자 개발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센서 기반의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2020년도에는 약 8조 규모의 시장인데 2035년도까지는 약 1,300조 규모로 매년 40% 정도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캠트로닉스의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이 한 가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왔죠. 미국에 있는 이 애플이라는 기업에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공급하기로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4년도에 애플의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OLED를 공급하게 될 텐데 이 캠트로닉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패드에 공급할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각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캠트로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화학 사업부에서 이 시각 공정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도 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쪽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업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키케 묵은 사업들이 아니라 전부 다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오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자율주행이나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라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무선 충전 메리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은 좀 체크해 두시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과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 실적 두드러지는 캠트로닉스를 지금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가격 전략일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캠트로닉스가 며칠째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보유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되는데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시초가에 뭐 공격적으로 진입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되고 내일 시초가에서 한 1%나 2% 정도 눌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대를 잡아드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테마성으로 빠르게 움직였다가 크게 빠지고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또 자동차 쪽으로도 엮여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또 AI와 관련돼서 AI 쪽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에 뜨겁게 움직이진 않지만 조만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와 그리고 외형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공격적이진 않더라도 저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초가 분할해서 좀 접근하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시초가에서 눌림 조정 나왔을 때 그때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4,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좀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동시 호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51% 견조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장이었는데요. 현재는 2,450선 지나가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일중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2,40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이 오장 중반 정도에 2,400선 계속해서 뚫어내는 상황입니다. 자,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더욱더 견조한 흐름 나타냈던 코스피 흐름입니다. 현재 2,45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펼쳤는데요. 기관은 2,929억 원, 외국인은 447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3,318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는 1.68%대로 뛰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띕니다. 3%대 급등세 연출하면서 54만 3천 원 선으로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혼조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LG화학 현재 3.5%가량 상승하면서 68만 1천 원으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속에 네이버도 2.09%대로 뛰면서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가 6만 7,800원 선으로 전장 대비 거의 4%가량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대비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중입니다. 1.47%대로 상승한 7,702선에 현재 마감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의 일종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제 개장 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장을 이끌었던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오후장에서 더욱더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동반 매수 우위 펼쳤습니다. 기관은 583억 원, 외국인은 2,570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인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 에코프로 현재 13%대 급등하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부엔과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2%대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요. LNF도 오늘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2.79%대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이정수 전문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고요. 그에 따른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뉴욕 증시와는 달리 조금은 상승장으로 기분 좋게 마감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과 함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자정 넘어가는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눈치 보기 시장으로 박스권에 가져지면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하루 더 일찍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연설이 끝나면 저는 지금 이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흔들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테마주의 흐름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뭐 인공지능 테마주들은 바닥에서 뭐 200%에서 400%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어제 떨어지긴 했는데 뭐 200% 올라갔던 애들 5% 떨어져도 되잖아요. 100% 이상 올라간 애들 6% 떨어져도 별로 티가 안 나듯이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더 조정을 받으면은 좋았을 건데 조정받다 말다가 오늘 또다시 강하게 셀바스 AI라든지 뭐 유엔젤은 지금 상한가를 가 있고 뭐 오브젠 뭐 이런 종목들 뭐 신규주인데 뭐 비트나인 뭐 등등 이렇게 조정받다 말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은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테마주들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의장 연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최근 어제 그저께에서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아서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과 긴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종목들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조정받을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안 간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환매가 계속 나오거나 아니면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차별화가 나올 예정이고 지수 급락을 기다리면서 종목들 더 싸게 사야지 하는 흐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를 사고 코스닥을 던지니까 코스닥은 아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은 1.5%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이유는 개인들이 팔아서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덤비지 않는 쪽은 잘 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굉장히 굴려먹는 그런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구조를 봐서는 하여튼간 개인 투자자들이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슈 나오고 뉴스 나오고 그걸로 몰리면 덤비지 마세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개인들이 거래소를 덤비니까 거래소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3,000원 넘게 던지니까 잘 움직여주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내일은 이제 새벽 내일 새벽 2시 40분에 파월 의장 연설이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잘 버텨요. 어제도 빠진 거는 없습니다. 뭐 나스닥이 1% 빠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어디가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고 빠졌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려면 이 정도는 빠져야죠. 그래야 빠지는 건데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좀 눌려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 눌린다고 뭐 문제 있습니까? 눌리면 이게 눌리면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도 잘 조정도 안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모양 이쁘게 만들잖아요.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돌파를 하든 돌파가 안 돼도 계속 횡보만 해줘도
테마주들은 그래서 뭐 엔터주, 게임주 오늘 강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부터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했고 일부 교육주도 강했고 뭐 2차 전지도 강했고 일부 제약주들도 강했고 뭐 전업종 다 강했는데 약한 쪽은 조선주가 좀 약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주라든지 화장품이 좀 아침에 약했는데 화장품은 다시 플러스로 다 바뀌었네요. 어쨌든 뭐 시장은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 목, 금으로 가면서 메타버스가 아니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해외에서 계속 나올 예정이라 그쪽 테마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는 유엔젤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엔젤은 제가 1월 16일 날 유엔젤 16일인가 26일이네요. 1월 26일 날에 이슈가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한번 잘 봐라. 추천주로 드렸던 건 아니고 잘 봐라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이미 인공지능 섹터 테마주들이 12월 달에 강했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도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그 구글 AI 그 관련된 그래서 AI 통화 연동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엔젤 구글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해서 한번 잘 봐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때 대비 70%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움직인 이유가 이제 내일 발표를 할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출시를 공식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픈 AI가 발표한 챗 GPT의 대항마 그거 이제 경쟁 상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새로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가 테스터들에게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가 돼갖고 움직인 건데 계속 인공지능 이슈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살 수 없어요. 지금은 살 거면은 타임머신 타고 1월 26일 날에 노란톡방으로 가갖고 유엔젤 제가 구글 AI 이거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주로 얘기를 그때 뉴스 올려드리고 이거 잘 봐라고 했을 때 그때 사면 모를까. 지금은 늦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 알루미늄이고요.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죠. 자,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좀 폭등할까봐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인데 근데 얘만 좀 움직임이 강하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강하게 세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위 정도 지금 뭐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세계 두 번째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관련주가 계속 움직일지는 좀 두고 봐야지만 이때 이슈는 있으니까 상하 알루미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뭐 알루코라든지 PJ 메탈이라든지 이제 뭐 비철금속 관련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매매로 볼만은 하다 뭐 정도로 일단은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건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지케어텍 어제도 얘기했고 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막 폭락이 나오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회귀하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간 종목은 잘 안 내려가요. 마치 우리 물가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가격 올라가고 설탕 가격 올라가고 뭐 빵 가격 올라가면 다시는 안 내려오듯이 지금 주식들의 느낌이 그래요. 한번 아이스크림 가격 올라가고 나서 라면 가격 올라가고 나서 그 권장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한번 물가 올라간 건 안 내려옵니다. 지금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주식들이 한번 올라오면 원래 자리로 이제 안 내려오고요. 어느 조정받으면 또 넘어가고 조정받으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늘 조정을 어저께 그저께까지 좀 더 받아도 되는데 조정을 받다 말다가 움직여주고 다른 애들은 고점 돌파하는 애들도 있고요.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아예 돌파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걸 고점놀이라 그러는데 고점에서 뭐 완전 고점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점에서 또 돌파하고 그러다가 또 돌파하는 그런 뭐 상승장과 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은 아니지만 종목별 상승장 느낌이 잡히기 때문에 이지케어텍도 지금 50%대에서 60%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건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라 그래서 수익률 56% 달성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장 점수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5, 베스트포인트 80.5. 자, 인공지능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거 계속 다시 순환할 것 같아요.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오늘 장을 거의 80%대 점수를 주시면서 후하게 쳐주신 점입니다. 오늘 또 테마주 등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이루어진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배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와 달리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시장 전략 두둑하게 챙겨 가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